바로 써봐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총 이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7, 8월 달은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이 또 요약집 병행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차례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 공법은 2차 과목이죠. 그리고 몇 문항이 출제됩니까? 40문항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 40문항이 총 6개 법률을 통해서 출제해야 되는데 법률마다 문항수가 다르므로 그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장부터 농지법 6장까지 바로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몇 문제 나올까요?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가. 몇 문제 나올까요?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워요. 알고 계시죠? 한번 써봅시다. 12문제 출제. 그 다음에 제2장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6문제. 그렇죠. 그것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3장 도시정비법은 6문제. 제4장 건축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제5장 주택법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출제. 제6장 농지법 2문제 출제. 이렇게 해서 출제 문항수가 서로 다르죠. 제1장하고 제4장, 제5장이 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세 개 법만 잘 정리해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바로 14문제 2개만 해도 건축법, 주택법 합이 14문제 그리고 제1장 12문제 하니까 세 개 법만 달달달 해가지고 들어와도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40문항 중 최소한도 몇 문제 이상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몇 문제? 16문제. 그것도 써놓으세요. 최하가 16문제입니다. 16문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올해는 합격 못한다는 거 알죠? 과락제가 있어가지고 1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올해 다른 과목 100점 맞아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2차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최하 16문제. 다 과목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최하 16문제.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 공법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6개 이상 맞춰야 중개사법은 100점 맞아가 이렇게 보태줘서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건데 바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최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0개 이상은 다 맞춥니다. 20개 이상.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이 공법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다른 거 보면 혼란만 가중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고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빼버리면 이것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업하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보지 아니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 양은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집만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한 7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서를 자기 다루면서 한 5번 봤다 그러면 이건 5번만 봐도 돼요. 그리고 기본서 2번밖에 못 봤다 그러면 8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회독을 채우시면은 합격들 무난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다 10회도 이상을 보았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1장 목차 옆에다 페이지를 한번 써볼까요? 제 1장은 3페이지부터 바로 101페이지까지 이렇게 쓰시고 도시개발법은 101쪽부터 143쪽까지 제3장 도시정비법은 144쪽부터 190쪽까지 건축법은 바로 그 200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그리고 주택법 261조부터 261조부터 301페이지까지. 농지법은 302조부터 316조까지. 제7장 마지막에 321조부터 348조까지. 이 제7장은 부동산 공법상 중요 핵심 총 비교 중 해놨는데요. 한번 321조 가서 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321조 가서 보시면은 그 부동산 공법상 헷갈리기 쉽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첫 번째는 4개 법의 재정 목적을 비교 정리해 놨고요. 넘어가서 보면 부동산 공법상 각종 구역의 지정권자,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보시면은 공법 편하게 빨리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구역의 지정권자,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권자, 각종 계획의 승인권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법률마다 1번 국토개법, 오른쪽 보면 2번 도시개발법, 3번 도시 및 주거정비법, 넘어가서 보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바로 권한권자를 쭉 비교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걸 공부할 때는 이자들 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이자들이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30페이지 부동산 공법상 각종 채권의 비교 있죠. 그래 이 1번 주택상환 사채가 있고요. 오른쪽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이렇게 각종 채권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5번 국토법상 도시군객시설채권, 이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건축법과 농지법에 나온 거 비교해 놓고 있고, 넘어가서 보시면 335쪽에 부동산 공법상 중요 면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면적들을 쭉 비교해 놨어요. 이거 암기법까지 쭉 때로는 써놓고 있으니까 달달달 암기해야 돼요. 면적들 넘어가시고, 그 338쪽 넘어가고 339쪽 보면 부동산 공법상 각종 실효 기준이 나와있죠. 이 표도 달달달 해야 돼요. 몇 년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는가, 해제가 간주되는가, 이런 것들 수치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 놓고요. 340페이지 효력 발생 시기도 비교해 놓고 있고, 공법상 수용이 4가지 법이 나오고 일반법이 공치법인데 그걸 비교 정리해 놨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공법상 344조 보면 그 공법상 둘이상의 지역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으로서 국토개법이 나오고, 어느 쪽에 건축법이 나오고, 넘어가서 보면 농지법에도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가닥을 치도록 해놨습니다. 제11절 공법상 각종 인원수 있죠. 5명, 7명, 20명, 뭐 50명, 100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수치 헷갈리시는데 다 시험에 나올 걸 비교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 이것도 요소에서의 법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비교해서 정해놨습니다. 자, 이것들은 시험에 나올 것들 일목요연하게 정해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또 같이 저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요약집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77페이지 77페이지에 가지고 참고 자료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신가요? 77페이지 봐보세요. 77페이지 참고 자료 1편 국토개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100페이지까지 이것은 말 그대로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보시고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요. 그 내용들을 더 앞에서 종합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 자료고,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벅차면 이 양이 많다 싶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안 봐도 돼요. 알겠죠? 그거에. 그리고 도시개발법도 똑같아.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참고 자료 해가지고 133페이지 133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그 143쪽까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하시라고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된다. 벅차면 여러분들이 안 보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요소에서 그 법률마다 또 191페이지 있잖아요. 정비법에도 그런 거 참고 자료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해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다 법률마다 마지막 판에 참고 자료 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봐도 됩니다. 양이 너무 벅차면은 건축법에도 있어요. 건축법 끝들의 부분을 보면 그 244페이지 244페이지부터 넘어가서 보면 쭉 그 참고 자료인데 그건 안 봐도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까지 260페이지까지 이런 것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주택법도 있죠. 그런 거. 주택법도 마지막 보면 291페이지 보면 그런 거 나와요. 291페이지 그 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 주택법, 농지법도 마지막에 그런 것은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농지법도 317쪽부터 바로 320쪽까지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안 봐도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3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 요약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복습하실 때는 그 파트만 하십시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파트만 집중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오늘 나갔던 유의물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물 그걸로 마지막 종결해서 마지막 정리해보고 그리고 정답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고 틀린 것을 왜 틀렸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공법 빨리빨리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자, 국토계획법 이 법은 12문제 나오는데 먼저 용어의 정의 21개가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편에서는 꼭 한 개 나오므로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광역 계획권 나오는데요. 이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계획을 시박해서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묶어서 이렇게 지정한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반한다 이렇게 이 광역 계획권 다 체크하시고 밑에 다 이렇게 써서 X 광역시 하면 틀리겠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래 이따 우리가 이 광역계획권 지정과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은 7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번 옆에다가 7페이지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을 보죠. 도시계획 뭐냐 도시군계 도시군계획은 바로 개별 도시에 대하여 이 개별 도시를 5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하여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는데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죠.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을 하죠. 그래 이때 이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에는 이 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제외됩니다. 그 말은 8도 내에 있는 군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은 제외된다 이거. 그리고 이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무엇이냐 이거 명칭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 봐보세요. 개별 도시에 대하여 개별 군에 대하여 만들어지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 했는데 이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개별 도시의 바로 공간이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합니다. 계획군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 세종특별자치를 건설한다 할 때는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 썼는데 그 말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건설하면 그 도시를 계획도시라 하는데요. 이때 이 도시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래 청사진을 현재상으로 확정하여 그 도시의 토지공간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해 나갈 때 그걸 계획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2번의 끝에 도시 군 기본계획 할 때 기본에다 똥함 치고 관리에다 똥함 쳐요. 포인트를 탁탁 주세요. 흔적을 남기시고 찾았나요? 그래 수업 시간에 그 형광펜이라든가 이런 걸로써 포인트를 탁탁 주면서 흔적을 남기셔야 복사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멍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봐봐야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포인트를 딱딱 드리면 나름대로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복습할 때도 이게 포인트구나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통해서 자기시 되도록 할 수 있죠. 자, 그래 기본과 관리 꼭 아시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도시 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군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이것도 바로 그걸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은 똑같습니다.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그런 장소 6개 이렇게 특광, 특특, 시 이 장소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을 하죠.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특광 특특 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광역시 내 군은 제된다. 8도 내에 있는 군 단위로 만들어서 계획군이 되도록 하고 있죠. 그래 이런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은 바로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셔요. 장기 발전 방향 그 말은 미래상 현재상이 아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책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다 이게 중요해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 바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는가?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침을 내려주면 지침을 수행해서 바로 그 도시를
현재상의 내용으로서 결정해 나가는데 이 관리 결정에서 그럼 어떤 내용을 결정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가? 각각 개별 도시에 있는 또 군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하여 이걸 결정해 주는 계획이 관리계획이죠. 개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리고 정비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이렇게 이 세 가지 떠나면서 이걸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잠시 후에 7페이지에서 또 볼 거예요. 자세히 7페이지에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시군 기본계획 옆에다가 7페이지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6가지를 결정해서 그 도시의 토지 형상을 결정하죠. 이 6가지가 중요하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6개가 뭐가 있느냐. 자, 6개. 먼저 용도지역 땅의 쓰임새를 정해주죠.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땅이 있다. 대전광역시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여기는 바로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또 여기는 그 녹지역이다. 여기 뭐 상업지역이다 등등 이런 용도지역 그리고 여기는 뭐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등등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이 용도지역도 어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개발, 녹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은 보전 이렇게 개발과 그리고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해서 그런 내용들을 결정해 줍니다. 보존과 그리고 개발할 것을. 이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위에다가 2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 용도지구도 9개가 있지만 어떤 용도지구는 개발, 개발 직류는 개발, 그리고 취락지는 취락 정비, 그리고 뭐 경관지는 보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죠. 그래 이런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도 역시 도시군관리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류가 우리 요약지 그거 다 써보세요. 25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다 동시에 밑줄 것이고 그때 거기다 써놓고 한번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가서 정리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20 몇 페이지 있다고요? 25페이지. 그 내용을 표로써 여러분은 달달달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그 표를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첫째 거기에 제목에다 체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그다 줄 거예요. 그래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그다 포인트 딱 줘요. 그게 키포인트니까. 그걸 전제하고 그 법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를 지금 그 표에서 체크해 놓고 있죠. 무슨 법이 있는 거다고요? 국토개법.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예컨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일지구다 이렇게. 그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과 지구와 또 구역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금 보려고 하는가? 국토개법이다 이렇게 번짓을 딱 확인하고 그래 국토계획법령상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용도지역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거죠 지금.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전 국토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게 국토로 합시다.
국토면 크게 네 가지로 이 명칭 아셔야 되겠어. 도시, 관리, 농림, 재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제한다. 여기는 준도시역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준농림적도 없어. 그래서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재보존지역. 이 도시역은 개발, 농하고 자는 보전. 여기는 보전하되 개발도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로 세분된다. 이게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무엇으로 세분될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건 도시에 있는 땅들이 도시에 있는 땅에다 이렇게 지정하죠. 주거, 상업, 공업은 개발, 녹지역은 보전.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로 세면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보, 생, 개. 보고 계시죠? 보, 생, 개. 시험에 나왔는데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문화관리로 세분된다 이렇게 나와서 들리겠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1, 2, 3, 4, 5 보전관리지역 이런 건 도시 아니죠. 이쪽은 비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다. 명치.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보전 대상 세분 안 된다. 이것도 아시고 이건 가늘세 나눌 뿐 이렇게 세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세면 되죠.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하지 광역 도시계, 도시, 군, 기본계 이렇게 결정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들로서 용도적의 종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주거적은 다시 6가로 쓰면 되죠. 전용, 1종, 2종하고 일반은 몇 종 몇 종으로 쓰면 됩니까? 1종, 2종, 3종까지. 준 주거적은 세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시험에 나왔네요. 준 주거적은 1종, 2종, 3종으로 세 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리죠. 이걸 잘 알아두시고 상업적은 다시 네 가로 쓰면 되죠. 약조로 뭐라고 합니까? 주, 일, 류, 군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상업적은 전용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걸린 상업적으로 세 번 정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죠. 정확하게 명칭 아시라고 그랬어요. 공업적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끝. 녹적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자연 녹지적 끝 이렇게. 그래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적은 여기서 끝난다. 이것이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적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이런 용도지역 위에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죠. 겹쳐서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이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개 있냐? 거기에 24페인가요? 25페 보면 표 있죠. 몇 개 있나요? 그게 9개. 약조로 우리는 이미 기억해놨죠. 그래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9개가 있다. 약조로 뭐라고 이렇게 경고, 그 다음에 경고 들어갔다. 방방 뜬다.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버치게, 다 암기하고 있죠. 특복. 이렇게 9개의 명칭을 암기하고 계시죠. 암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험 공부는 암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요약집 있는 것은 달달달 엿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약집은 계속 엿버려. 그 표 그대로 외우면 되잖아요. 안 들으면 한 5번 써보면 돼요. 5번 써가지고 머리 안 들으면 10번 써버려요. 그러면 들을 겁니다. 그래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래 명칭 아직도 이걸 모른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반증이죠. 아직까지 모른다면 이거 뭐예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명칭 정확히 알아야 돼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니죠. 이 9개 중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게 있죠. 세분할 수 있는 거 이건 뭐뭐 세분인가? 약수로 경자시특, 자연시가지 특화,
고도 주고 세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 그랬죠. 작년에는 고도 주고는 최저 고도 주고 최고 고도로 세분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애버렸어요. 그거 꼭 주의하시고 세분 안 된다. 방화 주고 세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시험에 나왔네. 과거에 이 방하주는 제1종, 제2종 방하주로 조례를 통해서 세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절대 세분 안 된다고 그랬어. 방제유는 세분 되죠.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 자현, 시가지 방제주고 보호주고 시험에 꼭 나오죠. 뭐뭐서 세분가 세 가지 있죠.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보역, 중생. 역사문화 환경, 중요생물, 생태계, 보호주고 취락주고 두 가지로 쓰면 되죠. 약자 뭐랍니까? 취자지, 취자지, 취자지. 자연하고 집단. 주거, 취락, 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징조 5개로 쓰면 되죠. 약자로 우리는 개주산. 간복특 그랬죠. 간복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지구, 특정 용도 제한주는 조례를 통해서 세분 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 지구 올해 생겼는데 세분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 경관주구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시도사가 대도시장이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 여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필요하면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 경관지구도 필요하다면 세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용도 구역이 나와 있죠. 용도 구역은 총 몇 개 있나요? 5개 있다. 그 5개 약조로 개, 시, 수, 도, 입 꼭 아시고 이때 이 용도 구역은 5개가 있는데 5개 이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이것은 다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에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그때 이것은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2차적, 이것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바 이 세 가지는 겹겹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겹쳐서 중복해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토지에다가 뭐 용도지역을 정했다. 그 이후에 용도지구를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용도구역도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용도지구가 그 위에 지정되어 있고 용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걸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1, 2, 3을 학년으로 빗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땅에서는 누가 시킨 대로 그 땅을 이용하면 되냐? 3학년 그랬죠. 그래서 용도구역 밑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구역을 통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할 수 있고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없고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만 있다면 용도지구가 2학년이니까 2학년은 1학년에게 때로는 행위제한을 강화 적용토록 완화 적용토록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학년만 있는 땅은 1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되 이때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지역이 지구가 구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의 땅에다 정할 때는 다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정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결을 하는가? 도시군가로 하지 도시군 기본격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그 표에서는 그 용도지역, 용도구의 명칭을 정확하게 복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두시고 다시 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용도구역은 총 개, 시, 수, 도, 입 해서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용도 구역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포함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저기 4페이지 봐봐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4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겠는데 4페이지 보면 8, 9, 10을 묶어봐요. 8, 9, 10 묶어서 세 가지 모두 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토지 이용 규제다. 이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를 정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죠. 그때 이 용도 지역에다가요 밑줄 것이고 바로 1차,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다가 2차, 용도 구역에다가 3차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방 이 8, 9, 10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25페이지에서도 보았죠. 이렇게 딱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종합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제 보겠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땅에다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 가지고 토지용을 보다 합리화 경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토지용을 규제토록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정의라는데 공공정의를 도모시키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용도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 그래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이걸 8번을 통해서 알아두시고 9번 볼까? 용도 지구는 바로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뭐 할 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할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받으시고 용도 구역은 용도구역 10번. 용도구역 몇 개가 있다고? 더 써봐요. 용도 몇 개 생각? 5개 생각. 10번에 용도 구역 있잖아요. 용도에다 줄 것이고 5개 생각 이렇게 써봐요. 5개가 뭐예요? 약자로 써봐요. 거기다 써봐요. 개, 시, 수, 도, 이. 뭐라고요? 개, 시, 수, 도, 이. 이렇게 써놔요. 그래 개, 시, 수, 도, 이. 이게 5개 아닙니까? 5개죠. 썼나요? 이거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개발 제한구역에다 이렇게 써놔. 여러분 알 수도. 국장만 지정하는 국장. 시가와 조정은 시도사하고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국토교통부장.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정할까요? 해수장.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적. 이렇게. 단 시장수체. 시장수는 죄. 이렇게. 왜 이걸 써드리냐? 시험이 이렇게 나왔네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엉망이죠. 표현상. 안 맞잖아요. 시장구성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구역 몇 가지가 있고 5개가 있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구역마다 지정권자 이렇게 상이하다. 그러나 여기 용도구역 보니까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5개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거기 마지막에 있죠? 거기다 포인트 한번 딱 주란 말이에요.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한다. 근데 시험에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틀리죠? 너무 쉽게 나와요. 공법은. 그걸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3번 봐봐요. 3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들어갔나요? 3번이 뭔가요? 3번이 기반시설로 거기다 체크. 이 기반시설의 설치 동그라미, 설치, 정비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이렇게. 이때 설치와 정비와 계량, 이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은 포함될까 안 될까? 하천. 시험에 그래, 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도 도시 군가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린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기반설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11번 참조 써놔요. 11번 참조. 11번 참조. 기반설에다 11번 참조 딱 써놨나요? 썼다면 이제 11번 가서 봐봐요. 기반설을 거기서 확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반설에는 하천이 있어 없어? 방제시설에 하천 보일걸? 화장시설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 기반설 화장시설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 화장시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기반설 종류를 여러분들 여러 번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 나오면 오 기반설 맞다. 그래 이 기반설이 50개가 넘어. 몇 개 넘는다고? 50개. 그래 시험 출제할 때는 이 기반설 말 날려버리고 그거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가 내용이다 이렇게. 그럼 맞다 틀린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기반설은 그것들을 말하니까. 11번. 그래 기반설을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죠. 11번에 그래 이 기반설은 종류가 50개가 넘는다.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서 7가지를 분류하고 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건설기, 검사시설, 운전하고 쫙 있죠. 그리고 공간시설로는 공원, 광장 등등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통공급시설로는 바로 유통공급설비 쭉 해서 수도, 전기, 그 다음에 공동구 이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는 학교, 중증도 보이죠? 공공청사.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설은 꼭 좀 봐두셔야겠죠? 보건위생설은 우리 인간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우리시설을 이용하고 이제 이 세상 뜰 때 이용하는 장례식장, 그 다음에 공동묘지, 그 다음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런 것들이 다 또 가축이 사라질 때 이용하는 도축장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랬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방시설인데 방시설은 하천, 저수지, 방화설비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기초설 5개는 꼭 4개는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수질원 방시설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기반시설. 그래 이걸 갖다 들이대면 그거 설치, 정비, 계량,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 내용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복습할 때는 이거 볼 때 바로 거기서 딱 한번 읽어보고 또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의 번님의 11번 봐봐. 11번 보면은 거기 밑줄 친 것도 있고 밑줄이 안 쳐진 거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주차장 이런 것들은 밑줄 쳐놨죠. 도로 이런 것들은 밑줄 안 쳐놓고요. 그래 밑줄 친 거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운전하고 쭉 있죠. 시장 쭉 있고 쭉 하다 보면 폐차장, 폐기물 처리시설 쭉 가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있나요? 있죠. 밑줄 친 거 있나요? 거기 밑줄 친 것들은 폐차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정화우리시설 그리고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주설비,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열공급설비, 공공공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차장,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밑에 동그라미 실범 선이 있을 겁니다. 밑줄 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다. 역으로 밑줄 치지 아니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 꼭 읽어두셔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밑줄 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기반시설 중, 여기 기반시설 중.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바로 밑줄 치지 않는 거예요. 밑줄 치지 아니한 기반시설 우리 땅에다 설치하려고 그래. 설치하려고 할 때는 미리 설치를 위한 도시 군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로는 밑줄 치지 않았죠. 도로 설치를 한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해 가지고 위반할 때 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이것들을 이 계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 위반권자 있었죠. 이 지역이 바로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 위반하고 각각의 지자체 내에다 위반할 때 특광특특시장소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위반할 때 바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해서 의견 들어보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그 안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2개 이상 일간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 의견서 들으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반코자 하는 이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가면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미리 사익구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면은 바로 지방회 의견 청취하고요. 그리고 위반하죠. 위반해서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걸치고 협의 끝난 다음에 심의 걸쳐서 결정하죠.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리는 고시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시키죠. 이때 결정했던 이 건의 효력은 무엇을 해줘야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냐? 여기에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했음을 도면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도면을 지형도에다 표시해 주기 때문에 지형도면이라 했습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이것을 고시한 날 마침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기반시설 중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밑줄 치지 않는 것들은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 여기다 공원 만들 땅이다 라고 미리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준비되면 공사비 준비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한테 보호상실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여기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딱 하고 그냥 땅 수용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줄 치지 아니한 것들은 이렇게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그 시설의 들어설 위치, 면적, 그 시설 종류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설치를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여기 봐봐요. 도시군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유법자가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런데 밑줄 친 기반설은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죠. 주차장은 밑줄 쳐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여기다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한 도시군가를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땅 준비되면 여기다 바로 주차장 설치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폐차장 설치할 땅 확보했다면 바로 여기다 폐차장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차장 설치한 도시군가를 위반하고 뭐 결정해서 미리 그 부지 정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필요 없어. 밑줄 친 것들은 그걸 설치할 때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밑줄 치지 아니한 것들은 이 절차를 거쳐서 미리 그 시설의 명칭, 면적, 위치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11번에서 그 내용들을. 그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밑줄 쳐 있는 시설들을 써놓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도시 군가로 결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기반시설 중 이렇게 절차 거쳐서 도시 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 이렇게 딱 이제 표시해 놓는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기반시설 합니까? 한 단계 업식해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합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12번에가 있을 거예요. 12번에서 그걸 체크하겠어.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난 시설이다? 도시 군 가유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해서 결정난 겁니다. 도시 군 가유로 결정된 시설. 그러면 이렇게 딱 결정해 놓으면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오늘 결정 오셨어요. 결정 오셨는데 여러분 논밭이 여기 편입돼 버렸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건축으로 건축, 공개업 설치 허가 안 내주니까 개발을 못하나 정정과 똑같은 논밭은 그대로 농작물 경작에서 이용하면 되고요. 그러나 만약 이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지목이 된 토지에 하더라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겠다고 하시면 허가를 내주지 않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개발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딱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그 안에 편입된 이 도시군계획 시설부에서는 개발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보세요. 이건 이제 도시군계획서로서 확정해놨어요.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이다라고 딱 확정해놨어. 그런 땅을 부지를 하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죠. 이때 이 시설이 지금 도로다, 뭐 공원일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이 시설을 여기가 대전광시다 그러면 대전광시 예산이 준비됐다면 땅 주인한테 보상금 주고 공사비가 준비됐다면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13번에 13번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뜻 잘 나와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무엇을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인가? 무엇을? 도시군계획 시설을 거기다 딱 포인트 줘요.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그 말 지워버리고 기반시설을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요.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을 이렇게 딱 포인트 주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도시군계획 사업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달라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한 사업이죠.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한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 근데 도시군계획 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거기 이제 금방 보았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되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가로 하는 사업에는 바로 4번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금 보았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다 무슨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뭘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냐? 3개.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거 받으시고 15번 바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까지 보죠.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한 자인데 도시군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합쳐. 이 법, 다른 법률.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국토개법. 다른 법률은 무슨 법이 내포되어 있을까? 도시개발법, 정비법 내포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왕의 본점에 16번까지 17번까지 보겠습니다. 16번 광역시설 있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다. 둘 이상. 둘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으로 관하게 걸치는 시설 그다. 둘 이상에다 줄 것이고 걸치는 시설. 걸치는 시설에다 줄 것이고 예를 들면 도로, 철도 써보고 그 다음에 둘 이상 또 찾아요. 둘 이상에다 체크하고 마지막에 공동으로 위한 시설 그다 줄 거예요. 공동으로 위한 시설 줄 것이다면 밑에다 예를 들면 화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항,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시설을 뭐라고 하냐? 광역 시설이라 합니다. 이런 광역 시설. 자, 그 다음에 17번. 광역시설은 이따 49페이지 그것다 써놔요. 49페이지 참조. 그것다 써놔. 49페이지 참조. 16번 F에다가 49페이지 참조. 이따 보겠어. 49페이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 정도 공공시설만 한다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에 있는 것 좀 체크 다시 하고 봅시다. 이 4번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더 나가서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있고 6번 입주기재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기재 취소구역이 있다. 이건 약적으로 우리가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용용용 기사집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좀 잘 또 봐두셔야겠죠. 5번 지구단위 계획 뜻은 잘 나오죠. 지구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주 전부에 수반다 일부에 수반다. 일부 그 말 때 전부 하면 무조건 틀린다. 전부 써서 X쳐.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군가를 말한다. 여기에 지금 이 지구단위계 나오는데요. 이 지구단위계는요. 이 지구단위계는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가 하나 맞는다. 일이 숨어 있거든. 지구단위라 할 때 한 개의 지구단위 맞는다 그 말인데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를 미리 지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토지 기능도 증진시키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뭐라고 하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래.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진 장소에 대해서만 이 계획을 하나 수립하죠. 이 계획은 이게 없으면 이거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정해야만이 이걸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지정하고 나서 바로 늦어도 몇 년에 이 구역의 지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장소를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셔야 이 구역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다시 한번 이 구역을 딱 지정하셨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러고 나서 늦어도 이 계획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하셔줘야 이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렇죠. 3년. 그래 만약 3년에 지구단위를 결정하셔야하면 그 구역의 지정은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돼서 없어지죠. 자, 그래 이 계획은 이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만 수립된다 했는데 이 구역을 정하게 될 때는요 주로 어디다 정하냐?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정비를 하게 되는 땅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도록 우리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죠. 아무 데다 지정을 못하는 겁니다. 지정할 수 있는 땅을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죠. 예컨대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다. 용도주가 있다면 그 속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가죠. 있습니다. 알겠죠? 있어. 예컨대 바로 여기 용도지구의 일종인 여기에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 취락주가 지정됐다면 여기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정한 만큼 이 장소에다도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개발 증거가 지정됐다면 개발 증거에 따라 정할 수 있죠. 개발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법으로 지정된 땅, 정부로 지정된 땅 등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걸 수립합니다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 대전광역시 땅이 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전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나 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1. 있다. 2.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50대 50이네. 여기에다 통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나 정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거 있다 하신 분들도 있어 보니까 입을 보면 알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바로 쪼개진다 입이. 오므라지면 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틀린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 자, 그래 세 분이 있다 이렇게 했어. 이 부분이니까 틀렸어. 반성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았어요. 이 대전광역시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어떤 땅은 저 산도 있고요. 이런 데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건 어디다 정한다고 해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정비를 하게 되는 땅에다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어마어마한 큰 땅인데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하나를 정할 일은 없습니다. 지정했다면 또 이 계획을 만들어서 다 개발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어느 돈을 가지고 그걸 다 개발합니까? 개발해서도 안 되고요. 일부는 또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광역시 저 복합터미널 근처를 일대를 깨끗하게 계획적으로 체계로 개발해서 딱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해서 거기다 복합터미널 배치시키고 여기는 도로 쫙 만들고 이렇게 여기다 뭐 백화점 들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할 때 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시청 일대 여기를 과하게 조성할 때도 여기다 딱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청사 넣고 뭐 도로 넣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광역시 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특광, 특특, 시군이 있었죠. 그중에 대전광역시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있다면 그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가 하나 만들 일이 있다. 일부에 대하여 만든다. 일부에 대해서 만든다 그랬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합니다. 지구단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뭐가 나면 절대 안 된다. 전부. 그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7번 넘으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거기다 체크.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만듭니다. 이것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이렇게 정되면 이 안에 토지용을 이렇게 한다. 건축물 용도는 이런 것만 건축토를 한다. 건폐율 높이는 이 정도만 제한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그따 실 것이고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장관급이에요.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에 따라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어야 수립하는 계획 중에 따라 줄 거. 거기서 앞에서 끝나면 틀려요. 뒤에 말 싹 빼버리고 앞에서 계획을 만든다 그럼 틀립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 계획 중 뒤에 있는 말이 이제 중요하거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에 포함된 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포함이란 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이 법에서는 국가계획이라고 그래.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국가계획의 뜻입니다. 포함된의 반대가 뭘까요? 재해. 시험에서 재해로 나왔어. 그러면 틀리겠어. 포함했다 중옆에 놓고 밑에다 재해 써서 갈표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잠 쉬었다가 18번, 19번, 20번, 21번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